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M의 애쉬턴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곧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더위는 먹지 마세요. 스튜디오 M. 자, 7월달 문상 이벤트 당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낚시가자 설튜브님이십니다. 설튜브님께서는 제 채널에 오시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DM으로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문화상품권을 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와우. 멋지죠? 네.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두 가지 영상을 줌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이어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트 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퓨전 창에서 할 겁니다. 즉 노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노드에 관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비디오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클립 그리고 두 번째 클립, 이 두 가지 클립을 길게 가지고 연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뒷부분 지워주고요, 여기도 좀 뒤에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클립을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2초 전으로 가서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잘라주고요, 이제 중간으로 와서 플러스 200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뒤로 갔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B를 눌러주면 편집이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나 이상해요.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가운데다 놓고 플러스 200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아니면 중앙에다 갖다 놓고 플러스 200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절단하고 이 앞쪽에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200을 입력을 하면 선택되어 있는 클립이 앞으로 2초가 가기 때문에 애초에 잘라놨던 2초짜리 클립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을 해볼까요? 이쪽을 선택하고 플러스 200 눌러볼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2초가 뒤로 갑니다. 2초로 잘라놓은 이 영상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 200을 눌러볼까요? 2초 뒤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뒤로 2초를 가겠죠. 자, 이렇게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택된 클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00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인디케이터가 2초 후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이 클립을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2초짜리 영상이 퓨전으로 이용을 해서 이 머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이 뒤에 있는 영상을 비디오 클립 2번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초짜리 영상을 끝부분을 잡아서 쭉 뒤로 늘려주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전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요, 위쪽에 보면 New Fusion Clip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2번 트랙에 있는 비디오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네,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클립은 퓨전 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아나요? 자, 퓨전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이러죠? 뭔가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다시 에디트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어디 있나요? 타임 인디케이터가 처음에 있죠. 우리는 분명히 가운데 있는 클립을 퓨전 클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는요, 인디케이터는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으면 각각의 클립마다 작업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의 특성상 인디케이터가 있는 부분의 클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창이 열립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첫 번째 클립에 있기 때문에 퓨전 창으로 넘어와도 첫 번째 클립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클립이 있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퓨전 창을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미디어 인 1, 미디어 인 2 하고 머지해서 미디어 아웃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머지가 뭔가요? 각각의 분리된 영상이나 효과를 한 곳에 섞어서 미디어로 출력해 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노드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 되니까 두 번째 영상이 나오고요, 앞부분 가니까 두 번째 영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이 위치를 바꿀게요. 미디어 1번이 지금 이쪽에 떠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 1번을 밑으로 내리고요, 미디어 2번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노드를 놓는 것도요, 여러분이 작업하기에 편하신 방법대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디어 2번에 특수 효과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트랜지션을 넣기 위해서는 영상의 변화를 줘야겠죠. 그러면 이 안에 뭔가 다른 노드가 하나 더 들어가야 작업이 가능하겠죠.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이 노드 이쪽 아이콘들을 쭉 보면은요, 여기 이거는 머지니까 필요 없고요, 이거는 채널 블린스니까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트 컨트롤도 색상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죠. 리사이즈 이걸 필요할까요? 그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이 있네요. 이 트랜스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을 더블 클릭하니까요, 미디어 인 2와 머지 사이에 트랜스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트랜스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인스펙터를 보니까요, 사이즈 변화도 있고요, 애스펙트 변화도 있고요, 앵글 돌리는 것도 있고요, 엣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관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두 번째 영상이 나오나요? 편의상 이렇게 여기가 두 번째 영상이고 이쪽이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두 번째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줌 트랜지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도 줌인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영상도 줌인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쪽 첫 번째 영상은 지금 줌인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줌인이 더 들어가 버리면 에디트에서 이 두 번째 여기 이 끝부분에 이 영상 사이즈와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번째 영상을 작게 만들었다가 원래 사이즈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인스펙터 쪽에 보시면 사이즈를 조절을 좀 해주겠습니다. 사이즈 조절.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사이즈 조절을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 프레임부터 효과를 넣겠다 하고 이쪽에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스플라인이라는 이 아이콘에 대해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생겼죠. 이 그래프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움직여서 효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난번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복수반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상이 작아진 상태에서 커지려면 이 주변에 1번 첫 번째 클립 영상이 다 보이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엣지에서요, 캔버스도 있고 랩도 있고요, 듀플리케이트도 있고요, 밀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줌인이 들어가니까요, 이 듀플리케이트나 밀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밀러를 사용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 10프레임 정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줌 사이즈를 원래 사이즈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이 정도 됐죠? 쫙 들어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미디어 인 1을 선택을 하시고요, 트랜스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도 트랜스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영상이 확대되기 시작해야 하는 부분, 거기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부터 효과가 들어갈 거야 라고 명령을 해야 하니까요, 이 사이즈 옆에 있는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정도쯤 되면 줌인을 이 정도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줌인이 된다라고 그래프상으로 보여집니다.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결과물은 어떻게 봅니까? 에디트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현재 영상을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고 나면요, 플레이를 시켜도 상당히 부드럽게 끊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푸른색으로 바뀌기 전에 붉은색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시면 이 영상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가다가 줌인 들어가면서, 네, 그런데 왠지 좀 딱딱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자, 다시 퓨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딱딱할까요? 자, 이 부분이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이 줌인 되는 효과가 좀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냐 하면 이 부분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여기 스무스 있고 리니어 있고 인버트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곡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곡선 모양이 바뀌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괜찮죠? 아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제 에디트 창에 가서 결과물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붉은색이죠? 이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렌더링이 많이 됐네요. 자, 이렇게 줌인 트랜지션을 퓨전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이 에디트 창에서도 줌인 트랜지션이 되기는 하는데요, 에디트 창에서 하는 것보다 퓨전 창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부드럽고 극적이며 또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 리졸브의 핵심 기능이 이 노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효과를 퓨전 탭에 있는 노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이 다빈치 리졸브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